교수님께 질문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요,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이 질문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하면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이게 되게 불필요한 생각이에요. 그런 불필요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께 질문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교수인 저는요, 질문하는 학생들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일단 교수님들은요, 질문하는 학생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예의 등도요, 기본만 돼 있으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 예의를 지키고 주저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만 아시면요, 앞으로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교수님께 질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법, 연구실에 찾아가서 질문하는 법, 메일로 질문하는 법,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좋은 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교수님께 질문했다가 귀찮아하시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좋아하세요. 근데요, 수업 끝나서 돌아가려고 복도로 이미 나왔는데 복도에서 붙잡아 놓고 질문하는 거, 그거 좀 귀찮을 수 있어요. 질문하는 타임, 질문하는 장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골라서 하시면요, 교수님들은 대부분 질문받는 것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교수님들은요, 예의 그다지 까다롭게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저기요, 이렇게 부르지만 않으시면 돼요. 선생님 혹은 교수님 이렇게 부르시면요, 나머지는 반말만 안 하면 예의 없다고 생각 안 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어떻게 시작하지?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교수님께 질문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자, 지금부터요, 제가 쉽게 교수님께 질문하는 방법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방법부터 우리 한번 알아보죠. 우선 해서 안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열강을 하시는 중에 불쑥 교수님 질문 있는데요 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좀 별로 안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말을 막 하고 있는 걸 끊어먹는 거잖아요. 뭐 교수도 사람이니까 그다지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교수님이 답변을 하시긴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업을 끝내고 강의실 밖으로 교수님이 나갔는데 붙잡고 질문하는 거, 이것도 별로란 얘기 했죠. 그러니까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거는요, 교수님이 질문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을 때 하시는 게 최적이에요. 그때만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때는요, 세 가지를 지켜서 하면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네 하고 손을 번쩍 들어서 내가 질문의 의사가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그렇게 하면 교수님이 뭐지요?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용히 일어서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어서서 질문한다가 두 번째 지킬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간결하게 쉽게 질문한다, 이겁니다. 뭐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어렵죠. 질문의 유형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요, 모르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서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유형이죠. 두 번째는요,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인데요, 교수님께서 청소년 복지의 실행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실제 시행할 수 있는 복지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하고 질문을 하는 유형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이거 좀 고차원적인 질문이에요. 강의 내용을 복합해서 자기가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떤 개념 간의 연관이라든지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질문 있으세요? 하고 교수님이 물으면 손을 들고 네 한 다음에 자, 뭔지 말씀해 보세요 하면 조용히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 복지정책 수립의 원칙에 대한 말씀하고 관련해서요, 청소년의 자립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과 그 복지의 원칙이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하지만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또 다른 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청소년은 가정에서의 양육의 대상이기도 한데 청소년 복지와 양육 간의 경계선이라 할까요?
어디까지가 복지정책이 작용할 수 있는 선일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차원 높은 질문을 하시고 싶으면요, 강의를 들으면서 꼭 키워드 위주의 노트를 하세요. 노트를 하면서 의문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메모를 해두시고 기다렸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요, 여러분들 점수도 잘 받고요, 지식도 쑥쑥 커가고 뭔가 공부가 좀 신이 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 시간에 타이밍을 놓쳤는데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연구실로 찾아가서 질문을 하거나 이메일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는 거겠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연구실에 찾아가서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연구실을 찾아가서 질문하는 그런 유형은요, 대체로 전공 과정일 때가 아주 좋습니다. 교양 수업의 경우에는요, 강사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연구실에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또 교수님을 찾아가서 관계가 좀 친밀해졌다고 하더라도요, 졸업할 때까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교양 과목의 경우에 질문을 하시고 싶을 때는요, 다음번에 제가 이야기할 이메일을 이용해서 질문하는 방법을 주로 쓰시기를 권합니다. 전공 수업의 경우에는 저는요, 적극적으로 과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시고요, 학문에 대한 논의를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교수님과의 그런 개별적인 만남은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다양한 종류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즐거움, 다양한 이점, 이런 것들을 아마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간단한 거,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갈 때 커피라도 사들고 간다. 이거 어때요?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정말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교수님한테 커피 한 잔을 꼭 드리고 싶어, 이럴 때는 물론 예외예요. 하지만요, 예의나 아부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커피를 사가지고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예고 없이 연구실을 불쑥 찾아가서 뚝뚝 두드리고 들어가는 거, 이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사실 같은 학교의 친구들이 아니면 여러분들도 친구들 만날 때 약속하고 만나잖아요. 교수님들도 똑같아요. 연구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려고 할 때는요, 메일이나 SNS나 혹은 전화 등을 이용해서 미리 약속을 잡고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하는 게 불편하다고요? 아니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다만 면담 시간 등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는 연구실을 개방하시는 그런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그 경우에는 약속 없이 그 시간에 찾아뵙고 질문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질문 내용은 앞서 말한 강의 시간에 질문하는 것과 같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강의실에서의 질문과 다른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요, 시작하고 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은 자기소개, 끝은 감사의 인사와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바람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요. 처음에 연구실에 들어가면요, 저는 무슨 과 몇 학년 몇 학번 누구입니다 하고 자기의 소속을 간단하게 밝힌 다음에 무엇 등을 수강하고 어떤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하고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하시기를 권해요. 근데 자기소개하라 그러니까 학문하고는 상관없는, 나는 어떤 고등학교 나왔고 뭐 어떻게 자라나서 지금 어디 살고 있고 뭐 이런 얘기, 이건 학문하고 상관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요, 제가 앞서 세 가지 얘기했죠.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 뭐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 좀 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질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문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끝내고 나올 때예요. 이때는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으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하고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한 다음에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화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나 바람 같은 거를 말씀하고 나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질질 끌지 않고 간결하게 질문하고 간결하게 인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괜히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은요, 대부분 간결하게 학문적 논의를 하는 것을 대부분 선호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셔도요, 특히 전공 교수님들은 그 학생에 대해서 충분히 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이메일로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SNS 소통을 허용하는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메일 대신 SNS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겠죠. 찾아뵙기는 좀 불편하거나요,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아예 교수님들이 이메일로 질문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메일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요,
이메일 질문들을 몇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연구실로 찾아뵙고 질문을 하는 게 베스트이긴 합니다. 이런 걸 잘 배분해서 하는 것도 일종의 요령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질문은요, 사실 앞에서 제가 연구실 방문해서 질문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제일 앞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메일로 질문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 질문의 내용을 쓰고 부탁 인사 등을 쓰시면 되는 거죠. 답글이 왔을 때는요, 연구실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향후의 연구 방향, 바람 이런 걸 쓰시고 마지막에 감사 인사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구 교수님께, 저는 무슨 과 몇 학년 몇 학번 누구입니다. 그동안 저는 무슨 과목을 수강하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금 교수님의 무슨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데요. 지난 강의에서 말씀하신 청소년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것이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교수님께서 청소년 복지의 원칙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이 원칙과 청소년 성장의 자립, 자주성의 측면이 일부 충돌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충돌의 측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 되실 때 간략하게라도 답 주시면 저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그다지 길지 않고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답이 왔어요. 그러면 누구누구 교수님께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떠어떠한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익숙해지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교수님들과 자주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내가 공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표시내기 위해서 질문하시거나 메일을 보내시거나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실 이런 뉘앙스가 읽히는 질문들을 접하는 경우가 사실 저도 꽤 있어요. 교수님들은요, 이런 걸 정말 귀신같이 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20년 이상을 학생들과 만나고 학생들과 함께 동고동락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귀신 다 되겠죠. 질문은요, 꼭 궁금증을 갖고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간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요령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자연스럽게 결과로서 교수님하고 관계가 아주 깊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나 질문과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통이요, 이 채널을 방문하는 다른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3가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